30년을 미워했던 시어머니의 방에서 2천만 원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방 정리를 하던 며느리. 낡은 상자 속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어떠했을까요? 오늘은 30년간 지독한 시집살이를 견뎌낸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지금 가족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추억을 나누는 진행자 김민우입니다. 제가 시집 온 게 1985년이었어요. 26살의 늦깎이 신부였죠. 그때는 26도 늦은 나이였거든요. 영숙 할머니가 시집간 곳은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어요. 시댁은 대대로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는데 꽤 살림이 넉넉한 편이었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셨고 시어머니는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무서웠어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당시 51살로 동네에서도 무서운 것으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며느리는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 일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었어요. 첫날부터 여기서는 내가 법이다 하고 못을 박더라고요. 시집 첫날부터 영숙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신혼여행? 그런 거 없었어요. 시집 온 다음 날부터 새벽 4시 반에 깨워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며느리가 게으르면 집안이 망한다 이게 시어머니 지론이었어요. 하루 일과가 정말 살인적이었어요. 영숙님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됐어요. 마당 청소, 닭장 청소, 아침밥 준비까지 혼자서 해야 했어요. 아침 7시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늦거나 마음에 안 들면 시어머니가 난리를 쳤거든요. 특히 빨래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빨래를 하면 시어머니가 일일이 검사를 했어요. 이게 뭐야? 다시 해 하면서 빨래를 물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시 처음부터 빨래를 해야 했죠. 더 힘든 건 시어머니의 잔소리였어요. 네 어머니는 널 어떻게 키웠냐? 이런 것도 못하면서 시집은 왜 왔냐? 하루 종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남편한테 하소연하면 더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런 식이었어요. 전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영숙님은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차라리 친정으로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집 온 지 2년 만에 첫 아이를 가졌어요. 다행히 아들이었죠.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손자 낳았다고 해서 대우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아이 키우는 것도 내 일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이 낳고 일주일 만에 부엌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몸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요즘 여자들은 너무 약하다 이게 시어머니 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이 키우는 방식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아이가 밤에 울면 시어머니가 시끄럽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안고 방 밖에서 재우곤 했어요. 한겨울에도 마루에서 아이와 함께 밤을 새웠어요. 어느 날은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막았어요. 극각 감기로 병원에 가면 아이가 약해진다. 옛날에는 다 집에서 키웠다 하면서 병원에 가지 못하게 했어요. 결국 아이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의사는 조금 더 늦었으면 위험했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둘째도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 대가 끊어지지 않겠다 하면서 기뻐했지만 저는 더 힘들어졌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 모시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아이 둘 키우는 것도 벅찬데 시어머니 요구사항은 더 많아졌어요. 며느리가 둘이나 낳았으니 이제 제대로 집안일을 해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지옥이었어요. 온 친척들이 다 와서 며칠씩 머물렀어요.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다 제 몫이었죠.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일을 잘해서 다행이야 이런 말만 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가면 다시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음식이 짰다. 집 정리가 덜 됐다. 항상 뭔가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더라고요. 영숙님은 그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깊어졌어요.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도와주기도 하던데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영숙님도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며느리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절대 시어머니처럼 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내가 당한 고생을 며느리들한테는 시키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했어요. 손자, 손녀들한테는 다정하게 굴면서 며느리들한테는 여전히 깐깐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세월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친구들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리워질 거야 해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2018년 시어머니가 85살이 되셨을 때였어요. 갑자기 치매 기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야 좀 얌전해지나 싶었죠. 하지만 치매는 점점 심해졌어요. 영숙님이 간병을 맡게 됐어요. 남편은 네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네가 해야 한다 했어요. 30년 동안 괴롭혔던 시어머니를 간병하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과거의 무서운 모습은 사라지고 어린아이 같아졌어요. 영수가, 밥 줘 영수가, 화장실 가자. 하루 종일 저를 찾았어요.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저만 찾더라고요. 처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 제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된 거잖아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기도 하고. 하지만 간병하면서 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영수가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지? 치매에 걸렸는데도 그런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영숙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작년 추석 직전이었어요. 마지막 일주일은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영숙님은 병실에서 밤낮 없이 간병했어요. 친구들은 그만 좀 해. 30년 동안 고생한 거면 충분하다 했지만 이상하게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 시어머니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제 손을 꼭 잡고 뭔가 말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영수가.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이 진짜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나였구나.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어요. 그런데 다들 영숙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며느리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영숙이만 있으면 든든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방 정리를 하게 됐어요.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옛날 물건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상자 안에는 영숙님이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아이들 낳은 날짜, 아이들이 아팠던 날, 제가 힘들어했던 날들까지 모든 걸 일기장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일기의 내용이었어요. 영숙이가 오늘 많이 힘들어 보였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게 아닌가 싶다. 이런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또 다른 일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영숙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다. 내가 까칠하게 굴어도 묵묵히 참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영숙님은 그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기장 밑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영숙님 명의의 통장이었어요. 그런데 영숙님이 만든 적이 없는 통장이었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잔고가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더 놀라웠어요.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매월 조금씩 돈을 넣어뒀던 거예요. 처음에는 월 5만 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월 20만 원씩 30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신 거였어요. 통장 맨 뒤쪽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영숙이가 나이 들어서 쓸 돈. 고생 많이 시켰으니 이걸로 좋은 거 사 먹고 여행도 가라. 시어머니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영숙님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30년 동안 원망했는데 시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옆방에서 남편이 달려왔어요. 영숙님이 통장을 보여주며 울고 있으니까 남편도 놀랐어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걸? 남편도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통장 밑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한 건 편지였어요. 봉투에는 영숙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영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겠지.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너무 까칠하고 심했던 거 안다. 사실은 네가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좋은 며느리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 세대는 그런 걸 배우지 못했거든. 딸처럼 예뻐하고 싶었는데 자꾸 엄하게만 대했네. 네가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 때 밤에 몰래 울던 소리를 다 들었어. 그때마다 가서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 이 돈은 네가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모아둔 거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잘해줘. 너만큼 착한 며느리를 만난 게 우리 가문이 복이야. 다음 생에 만나면 정말 딸처럼 예뻐해줄게. 고마웠다, 영수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영숙님은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나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 후로 매일 후회했어요. 영숙님은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왜 먼저 마음을 열지 못했는지 자책했어요. 만약 제가 먼저 다가갔다면, 어머니 힘들어요 하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아마 시어머니도 다르게 대해주셨을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하면서 정말 복받은 며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영숙님은 며느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셨다. 너희들도 오해하지 말고 마음 열어라. 그렇게 말했더니 며느리들도 울더라고요. 특히 큰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한테 서운했던 게 있었는데 혹시 할머니처럼 오해한 건 아닐까요?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첫 번째 추석이었어요. 차례상을 차리면서 영숙님은 계속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까다롭게 굴던 차례상. 이제는 아무도 트집 잡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허전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전 부치다가도 눈물 나고 나물 무치다가도 눈물 나고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면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차례를 지낼 때는 더 울었어요. 절을 하면서 어머니 미안해요. 몰라봐서 미안해요. 그런 말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걸. 우리 부부가 차례상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는 추석 때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나요. 영숙님은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매번 대화를 나눠요. 어머니, 올해도 차례상 잘 차렸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사진 속 시어머니가 웃는 것 같아요. 며느리들에게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며느리들한테 먼저 다가가려고 해요.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시어머니가 제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해주고 싶어요. 특히 큰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의 일이에요. 산후조리할 때 제가 직접 미역국도 끓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며느리가 어머니 덕분에 힘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때 영숙님은 깨달았어요. 아, 시어머니도 나한테 이런 걸 해주고 싶었겠구나. 그런데 방법을 몰랐던 거구나. 손주들에게도 할머니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 증조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할머니를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손주들이 진짜요? 하면서 신기해해요. 영숙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서툴고 표현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저처럼 30년을 원망하며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분명히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며느리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살아있을 때 해주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요. 영숙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간 쌓인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발견했을 때 영숙 할머니가 느꼈을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오해와 원망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둘러앉을 차례상 앞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30년간의 오해를 풀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늦기 전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이야기든 다른 가족과의 특별한 에피소드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어르신 이야기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